2010년대 초반 축구계를 떠올려보면 축구 팬들을 모두 흥분시켰던 스타가 한 명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가레스 베일입니다. 베일은 토트넘에서의 전성기를 거치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선수 중 한 명으로 레알에 합류했던 선수로 엄청난 스피드와 골 결정력을 선보이면서 축구 팬들의 눈을 즐겁게 해준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눈부시게 빛났던 스타가 커리어 말에 빠르게 몰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베일이 몰락한 주요 원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베일이 몰락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잦은 부상과 몸 상태 문제입니다. 베일의 몰락을 먼저 이해하려면 우선 그가 겪었던 끊임없는 부상의 악몽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사실 베일이 몸 상태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것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이후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토트넘 시절부터 베일은 여러 차례 부상으로 결장했고, 특히 허벅지와 발목 부상은 그에게 계속된 문제였으나 당시에는 젊은 나이의 선수였고 빠른 회복력과 압도적인 신체 능력 때문에 큰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이후 베일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는데, 팀은 베일을 호날두를 이을 차세대 스타로 키우길 원했고, 베일 본인 역시 큰 기대를 부응하기 위해서 엄청난 압박 속에서 무리하게 몸을 혹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2015년부터 베일은 무려 2년 동안 약 10차례 이상의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고, 부상 중에서도 근육 부상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전문가들은 베일의 강력한 피지컬과 폭발적인 스피드가 역설적으로 근육에 큰 부담을 줬다고 분석했으며,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수시로 파열되었으며 발목 부상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크고 작은 부상들이 계속되는 것은 베일이 온전히 경기 감각을 유지하는 걸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봐도 그의 레알 마지막 몇 시즌은 부상으로 인해 결장이 출전한 경기 수보다 더 많았다 보니,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적료를 기록했던 스타로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베일이 몰락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구단과 팬들과의 갈등입니다. 레알에 입성할 때부터 화려한 기대 속에 등장했지만 그의 적응 과정이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초반 시즌에는 뛰어난 활약으로 이러한 갈등을 잠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팀 내에서 베일을 둘러싼 미묘한 긴장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죠. 갈등의 중심에는 무엇보다 감독과의 관계였으며, 지단 감독과의 불화는 언론에 많이 알려지면서 유명해졌는데, 지단은 레알에서 전설적인 인물 중 한 명이었기에 팬들과 구단의 지지가 압도적이었으나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베일을 자신이 원하는 축구 스타일과 맞지 않는 선수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베일 역시 점점 줄어드는 출전 시간과 주전 제외가 반복되자 감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는데, 출전하지 못할 때마다 경기 도중 지루한 표정을 짓거나 심지어 장난스러운 행동까지 보이며 논란을 불러왔죠. 이러한 갈등은 18-19 시즌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이 시즌을 끝으로 지단 감독은 베일을 아예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인터뷰에서 가능한 팀을 빨리 떠나라는 발언을 남기면서, 이 발언은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베일의 이미지는 급격히 추락하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팀 동료들과의 관계도 점차 멀어졌다는 것인데, 베일은 7년 가까이 스페인에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어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팀 내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를 둘러싼 팀 내 고립설이 끊임없이 나왔으며, 베일은 훈련이 끝나자마자 곧장 집으로 향하거나 혼자서 골프장에 가는 모습을 보이며 팀 동료들과의 유대감을 전혀 쌓지 않았다는 평을 들었죠. 이러한 문제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베일은 커리어 말에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베일이 몰락하게 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축구에 대한 열정 부족입니다. 베일의 몰락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골프입니다. 베일과 골프의 관계는 정말 단순히 취미 생활 이상이었고, 그가 골프를 지나치게 좋아한다는 사실은 많은 팬들과 언론의 비판 대상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베일이 축구에 대한 열정과 프로 정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시작된 것은 베일이 스페인에 머물던 중반기부터 시작이었는데, 베일은 점점 팀 내에서 출전 시간이 줄어들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골프장을 자주 찾기 시작했죠. 경기 다음날 부상이나 피로 누적으로 훈련에서 빠지는 일이 잦았으나, 이럴 때마다 언론에는 베일이 골프장에서 여유롭게 골프를 치는 모습이 공개되며 팬들은 그의 태도에 심각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이러한 불만이 폭발한 사건은 바로 웨일스 골프 마드리드 사건입니다. 2019년 유로 예선에서 웨일스가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이후 팬들이 전달한 플랜카드를 베일이 직접 흔들며 축하하는 장면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 플랜카드에는 웨일스 골프 마드리드 순으로 적혀 있었고, 이는 베일이 소속팀보다 골프를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스페인 언론과 레알 팬들은 이때 사건을 최악의 모욕으로 간주했으며 베일의 이미지가 급격히 악화된 것도 이때부터였죠. 베일 본인은 이에 대해 골프는 내 취미일 뿐이며 축구에 대한 열정을 잃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그의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상태였고, 언론 역시 지속적으로 그가 얼마나 자주 골프장을 찾는지 보도하며
베일이 프로 축구 선수로서의 책임감을 잃었다고 보도하였죠. 그렇게 레알이라는 세계 최고의 클럽에서 팬들의 기대와 압박이 워낙 높다 보니 베일에게 조금의 틈만 보여도 논란으로 확산되었고, 결국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스노우볼이 굴러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베일이 몰락하게 된 네 번째 이유는 바로 높은 연봉과 이적 시장에서의 어려움입니다. 2016년 레알은 베일과 재계약을 맺으면서 주급을 무려 약 8억 원까지 인상하게 되면서 당시 호날두 다음으로 팀 내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됩니다. 레알은 베일에게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한 것은 그를 호날두의 후계자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때 했던 계약은 시간이 흐르면서 양측 모두에게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부상과 갈등으로 베일의 경기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황에서 팀은 그에게 엄청난 금액을 계속해서 지급해야 했고, 이것이 구단에게는 심각한 재정적 부담이 되었죠. 베일이 팀에서 뛰지 않는 동안에도 주급은 꼬박꼬박 그에게 지급되었고, 팬들과 구단 운영진 사이에서는 베일이 벤치에서 골프를 치며 거액을 받아간다는 비난이 쏟아졌죠. 더욱 큰 문제는 높은 연봉으로 인해 베일이 다른 팀으로 이적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점인데, 레알은 여러 차례 그를 다른 팀으로 보내기 위해 시도했고 맨유, 첼시 등 여러 구단과 연결되기도 했으나 모든 구단이 그의 높은 연봉을 부담스러워하면서 협상은 늘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죠. 결국 베일은 원하지 않는 레알에 남게 되었고, 팀에서도 출전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하면서 점점 더 축구 선수로서의 의욕마저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며 베일의 축구 인생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었고, 그가 가진 높은 연봉은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린 셈이었죠. 베일이 몰락하게 된 마지막 이유는 바로 팀의 전술적 변화입니다. 베일은 원래 속도와 힘을 이용하여 폭발적인 역습 축구에 최적화된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레알에 입성한 이후 상황은 달라졌는데, 레알은 이미 세계적인 슈퍼스타인 호날두를 중심으로 팀의 공격을 구축하고 있던 팀이었기에 베일은 처음부터 호날두를 보조하거나 서포트하는 역할을 맡아야 했죠. 초반에는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호날두의 존재로 인해서 베일이 본인의 장점을 자유롭게 펼치기엔 한계가 분명해 보였죠. 특히 지단 감독이 부임한 이후부터 점유율과 안정적인 빌드업을 강조하는 축구를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상대 수비진이 미리 수비 라인을 내리고 공간을 좁힌 상황에서 베일은 자신이 가진 스피드를 전혀 활용할 수 없었죠. 이뿐만 아니라 포지션에서도 극심한 혼란을 겪었는데, 처음 레알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오른쪽 윙어로 뛰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감독이 바뀌고 전술이 변하면서 왼쪽 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중앙 공격수까지 여러 역할을 요구받게 되면서 이러한 잦은 포지션 변화로 인해 베일은 본인 플레이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그 결과 자신감까지 떨어지며 경기력이 급속도로 약화되었죠. 결국 자신이 가장 잘하는 축구 스타일과 점점 멀어진 환경에서 끊임없이 방황하면서 철저히 팀의 주전에서 밀려나게 되었죠. 이렇게 지금까지 베일이 몰락한 이유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겹치면서 결국 최정상에서 너무나 빨리 추락하고 말았는데, 여러분들은 가레스 베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